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 자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익을 오늘 마감 지금 2만 150원에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마이너스 6.50에 마무리했지만 여기에 좀 하락이 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저점 타이밍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자익을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가치주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세력주, 철저하게 세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작은 이슈에도 크게 올라갈 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뉴스에 노출되지 않을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회사에 대한 개요들보다도 매수가 매도가 동시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하면서부터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까지 걸어두고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가까지 걸어두시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제는 P5 배터리와 함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완제품도 이제 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안정화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예요. 그리고 전기차 ESS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가 가기 때문에 P5는 이제 각형 배터리로 이제 매출 비중을 50%로 이제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ESS 에너지 밀도 안정 저장 장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마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삼성 SDI도 이제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의 오는 시점,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삼성 SDI가 이제 호주 실화와 이제 미국 현지화 이제 천연 흑영을 삼성 SDI 실화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했고, 삼성 SDI 배터리를 이제 실화 응급제를 이제 탑재하는 실질적인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2026년 또부터 1만 톤 규모의 이제 응급제를 공급을 한다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폐기물도 이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배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촉진하는 기준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보관량 기준일도 한 달에서 6개월까지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배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폐배터리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 된 게, 전기차가 활성화된 게 언제죠? 13년도부터 전기차 판매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예요. 이제부터는 폐배터리의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폐배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이제부터는 양극재에서 폐배터리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동박이 이제 소재 부품이죠.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하고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또 IRA 세부 지침이 좀 바뀌면서 우리나라 이제 올해 이제 40% 중국에서 소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가공을 한다고 하면은 IRA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7년까지는 80%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소재 부품이 올라간다는 건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 구리 관련된 종목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업체 이제 파라소니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먹을 게 많다. 2차 전지에 진심을 걸고 가고 있다는 거죠. 제일 빨리 실적과 모멘텀이 나올 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자,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 아니죠. 입증이 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끝이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자익을 미국의 2차 전지, 리튬 인산철, LFP, 자, L 배터리를 지금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 그리고 배터리 지금 구성 재료인 당연히 리튬이 필요하죠. 자, 리튬이 없으면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데 이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들, 뭐 인산철 이런 것들 비싼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걸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장 흐름 안 좋을 때는 지금 자익을 매수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장 흐름 안 좋을 땐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저가형 모델 이제 장착한다. 그래서 LFP가 각광을 이뤘습니다. LG 엔솔을 통해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이 테슬라 물량, LG 엔솔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어디냐 했는데 자이길이라는 이제 풍문이 돌면서 급상승을 좀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월달 이후로 500% 이상 올라가는 선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 관련 대책 중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67%까지 올리겠다. 자, 더 이상 올라가겠죠. 이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저가형 차량들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구매층들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사실요. 자, 그런데 현존하는 이제 전기차들 업체들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빠르게 충전하는 그런 기술 경쟁력 비용들이 출혈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이 전기차 뭐 가격을 50% 이하로 지금 다운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 치킨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덤핑 시장에 달려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정성, 대형차, 고급차 타는 이유가 뭐 과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타고 가는데 정말 중국 자동차, 지금 전기차 언제든지 충돌, 화재, 폭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가형이라고 해서 중국차 우리 타겠습니까? 뭐 시내 도로는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가형 전기차, 완성차, 믿을 수 있는 완성차 기업에서 만들어야지만 타고 다니죠. 고속도로 못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중화된 중국산 인산철 대비해서 최대 150% 성능이 향상된 배터리를 현존 기술 대비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술을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 리튬, 리튬 제로, 리튬이 필요 없는 니켈이 필요 없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제조 기술을 원천 기술로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LF 배터리 자체 양극재 물질 독자 개발 성공했다고 뭐 현재 세계 기술 대비해서 1.5배의 효율이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주장이니까 이것만 갖고 믿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돼야지만 우리 이제 리튬 필요 없이 나트륨 이온 우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이온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초기 LF 배터리 비용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초기인 거죠. 그래서 고순도 니켈이라든지 리튬이 필요 없는 경쟁력을 활용해서 고밀도 고에너지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안정적인 배터리를 시장에서 확장할 걸로 확신한다. 주장입니다.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이 효율이 80%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깝죠. 반도 못 쓰고 버리는 것 같은데 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ESS라고 해서 전기 저장 장치로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기차에서는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력이라든지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자동차는 토크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치고 나가는 가속하는 구간들이 필요한데 이 이하로 내려가면은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이라든지 니켈이 필요 없는 나트륨 이온은 사실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뭐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전기차에 채용하겠다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나트륨 이온 관련해서 양극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봤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하는 것들이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에너지 나노 신소재 석학들이 내놓은 논문들입니다. 자, 양면펜 만들던 회사가 2차전지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 의구심이 사실 들죠. 자, 자익을 정말 제 지인분들이 정말 투자금들 모아서 펀딩 형식으로 40억 들어가서 정말 크게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뭐 연락 안 합니다만은,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은 좀 많이 보셨겠죠. 단가, 매수한 단가 낮긴 했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종목이에요. 자, 2차전지 관련주 저점 타이밍 맞습니다. 편승해서 가는 세력주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짧게 끊고 가는 B급 세력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LFP 배터리가 왜 예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배터리가 왜 성장하고 있는지, 테슬라에서 이제 전기차 보급률,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 배터리 부분이 40%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고급차, 고급 세단만 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저가형 배터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저가형 LFP 배터리 만들어달라, 공급해달라고 얘기들이 나왔고, 실제로 테슬라 측에서 LG 엔솔과 미팅을 했습니다. 자,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고 하면은 빠져나갈 그런 타이밍들, 그리고 수익 보고 나올 타이밍들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거예요. 자익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종목들, 세력주를 그리고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키워야지만 저도 안정적인 수익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번호 010-7728-2936으로 단 1분만 시간 내셔서 하루에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까지 장 전에, 장이 이제 9시에 열리잖아요. 정규시장이 9시에 열리면은 1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문자로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비중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비중이라 그래서 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비중 10%라고 하면은 100만 원어치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억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어치 매수하는 거고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어치 매수하는 거고, 비중 20%라고 하면은 자, 20만 원어치 매수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각기 다른 투자 금액들 시드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거를 나눠서 매수가 들어갈 거고, 잘잘하게 뭐 비중 5% 이렇게 안 잡습니다. 10%, 20%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씩 딱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단기적인 수익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수익 보고 나올 때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살까 말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자 오르고 반복을 합니다. 자, 개인 투자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자, 사실 내가 산 종목에 누가 다 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내가 산 종목에 손실이 뭐 마이너스 7%다. 자, 마이너스 15%다. 자, 이렇게 손실이 가면은 절대 손절 안 합니다. 자,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 철저하게 숫자 게임인데, 나는 본전만 오면 팔게, 이런 경우도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전 오면 어떻게 하나요? 자, 안 팔죠. 자, 지금까지 내가 마음고생한 게 얼만데, 자, 그래도 10%, 20%는 수익을 봐야지. 그러다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때는 또 못 팔죠.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50%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깡통을 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린다 하더라도, 자, 직장인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확실하게 오르갈 수 있는 단기적인 종목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자,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나오는 그 시기들마다 우리가 매수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매수 들어가시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꼭 하나는 얻어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께 계좌 사이즈 불려가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저점 타이밍들 잡아 드릴 거예요. 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에 따른 자, 재료. 그에 따른 재료와 그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어떤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뭐 차트, 재무제표, 뭐 시장 상황 그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면은 그런 건데 레포트 쓰는 사람들 정말 해당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성을 총괄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자, 10% 수익 보면은 자, 30%. 자, 30% 수익 보면 50%. 자, 100% 이상 수익 보고 싶은 게 자, 인간의 감성입니다.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자, 그리고 네이버. 자, 카카오. 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었죠. 뭐 경제TV니 뭐니 다 좋다고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자, 30%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반토막 네, 이렇게 나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답답한 겁니다. 제가 지금 3점 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만큼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같은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누구는 같은 종목을 사도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구간의 가격대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군가는 미리 사서 자, 수익을 자,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기업 가치, 뭐 실적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 실사 보고서 뭐 좋게 쓰려고 하면은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 써가면서 10장 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 김 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얼마에 사야 되는지 다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얼마 원 그리고 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시 내용들, 뉴스 내용들 그에 따른 자, 지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받아가십시오.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자, 바닥권에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한 번 더 올라가야지. 이제 호재 뉴스들이 막 쏟아질 때 아, 지금은 늦지 않았어. 자,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의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연구원들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뭐 신제품 정보라든지 이제 내수 판매 실적들 뭐 증자 공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밤새면서 일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세력들이 우리 개미 투자분들, 순진한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귀신같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소액으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계좌를 복리로 차근차근 불려가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매력인 거죠. 딱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 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자, 매수가하고 자, 매도가를 같이 드릴 거예요. 자, 매도가를 같이 드릴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할 때부터 단기 급등할 종목들은 매도 주문까지 그냥 걸어 두십시오. 자, 단기 급등했을 때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사인을 드려도 여러분들께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수익이 왔다 가더라도 그때 살 걸 그때 팔 거를 반복을 합니다. 딱 요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저 김 부장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안정적인 매매를 취할 거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거예요. 종목이
저점이 왔을 때 하루에 한 종목씩 오픈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언론에 이슈화되고 나오는 큰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자,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이런 거 보고 매매하다 보니까 물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 부장은 그런 종목들,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허무맹랑하게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알 수도 없는 정보들 이런 것들 보고 매매하다 보면 내 계좌에 정말 깡통을 찹니다. 자,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거래처 협력 업체들 통해서 주담이 이번에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M&A 뭐 사실 이런 것들이 팩트 체크를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자, 안정적인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되는지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겁니다. 자, 문자하고 텔레그램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자,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자, 구독 인증해주시고 급등할 종목들 하루에 딱 한 종목 문자하고 텔레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상단에 있는 번호 있어요. 자, 010-5823-3201 번호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하루에 딱 한 종목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회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익 크게 가져가시라고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딱 한 종목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자, 책임지고 수익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 부장이었습니다.